오늘은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AMD 5800H CPU와 3060 GPU를 탑재한 제품을 리뷰해 볼 텐데요.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게이밍 3라는 모델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동사의 리전 라인업에서 마감 재질이나 입출력 포트, 또 쿨링이나 TGP를 좀 절충하는 대신에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된 제품인데요. 과연 이런 절충의 폭만큼 게이밍이나 컨텐츠 크리에이션에서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테스트할 제품의 스펙부터 확인해보면요. 이번 아이디어 패드 게이밍 3에는 라이젠 5와 라이젠 7 CPU, 그리고 3050 시리즈와 3060 GPU를 조합한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테스트할 사양은 라이젠 7 5800H CPU에 TGP 90W 3060이 탑재된 사양입니다. 램은 3200MHz 8GB 사양인데요. 대부분의 8기가 노트북과 마찬가지로 한 개의 램 슬롯만 사용하는 싱글 채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출시되는 대부분의 CPU들이 싱글과 듀얼 채널에서 어느 정도 성능 차이가 있는 편인데요. 다행히 아이디어 패드 게이밍 3에는 추가로 확장할 수 있는 램 슬롯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진 삼성 3200MHz 8기가 램 2개를 사용해서 듀얼 채널로도 함께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제품을 받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램 용량이 6기가도 안 남아 있었는데요. AMD CPU 내장 그래픽에서 사용하는 V램 용량이 좀 필요 이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어차피 헤비한 GPU 사용은 3060 GPU와 자체 V램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바이오스에 진입하셔서 UMA 버퍼 사이즈를 변경하시면 7.5기가 이상의 메모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성능 알아보기 전에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요. 엔트리급 게이밍 노트북인 만큼 어쩔 수 없이 주로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지만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은 매끄럽고 감촉이 좋은 세미 글로시 질감으로 코팅이 되어 있고요. 손으로 만졌을 때의 단단함이나 조립 완성도도 수준급이라서 가격대보다 좀 더 상위 모델인 것 같은 괜찮은 만듦새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게이밍 노트북들이 너무 불필요한 장식이나 RGB들이 많아서 좀 아쉬웠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섀도우 블랙 컬러와 대비되는 화이트 LED, 그리고 장식이 거의 없는 단순한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취향에 딱 맞는 편이었어요. 무게도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가벼운 편인데요. 전원 어댑터도 170W 사양이라서 크게 무거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매일 장시간은 조금 부담스러워도 가끔 가까운 거리를 휴대하고 다니기에는 충분한 수준입니다. 키보드는 인체공학 설계가 적용된 전형적인 레노버 10키 레이아웃인데요. 키캡이 곡선형으로 되어 있어서 손에 걸리는 느낌이 확실하고 키스트로크가 충분히 깊으면서도 키압이 부담스럽지 않아서 장시간 타이핑하기에 정말 괜찮은 키보드였어요. 특히 방향키가 아래로 살짝 빠져있는 대신에 풀사이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같이 작업하면서 은근히 방향키를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구성이네요. 터치패드는 사이즈도 충분하고 표면에서 느껴지는 질감이나 저항감도 딱 적당한 수준인데요. 방향키가 내려오면서 아무래도 위치가 왼쪽으로 더 많이 쏠리게 되면서 왼쪽 키보드를 쓸 때 어쩔 수 없이 손바닥에 터치패드를 건들게 되는 점, 그리고 클릭 전에 불필요하게 눌리는 유격이 살짝 깊은 점은 사용하시는 환경이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피커는 나히믹 오디오를 지원하는 2W 스피커 2개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음악이나 영화, 게임 같은 다양한 상황에 따른 가상 서라운드 기술이랑 음색 최적화를 지원하지만 막상 스피커 자체의 물리적인 출력이나 음색 밸런스는 조금 아쉬운 편이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65Hz 고주사율과 AMD FreeSync를 지원하는 15.6인치 FHD 사양인데요. 일반적인 저가형 게이밍 노트북에서 사용하는 TN 패널이 아닌 광시야각 IPS 패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는 색상 범위나 밝기, 그리고 출고 상태에서의 색상 정확도도 상당히 훌륭하고요. 무엇보다 웹브라우징이나 사무에서 글씨의 선명함이 굉장히 우수한 편이라서 개인적으로 접해봤던 15.6인치 FHD 디스플레이 중에서는 가장 마음에 드는 편이었어요. 최근 재택근무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웹캠은 720p 사양이라 해상도는 좀 아쉬웠는데요. 물리적인 프라이버시 셔터가 있는 점은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제품 내부도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일단 쿨링 설계는 사양에 비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는데요. 아무래도 무게와 가격에서 절충이 필요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램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8기가짜리 하나로 싱글 채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개의 램 슬롯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저가 직접 듀얼 채널로 구성하거나 용량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 무선 인터넷을 지원하는 와이파이 6와 함께 256기가 NVMe와 여분의 M.2 슬롯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마침 요즘 한정 수량에 대해서 256기가 NVMe 추가 증정 이벤트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입하시게 된다면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 외부에서 연결할 수 있는 확장 포트를 살펴보면요, 2개의 USB-A 포트와 1개의 USB-C 포트 모두 최대 5기가 속도만 지원하기 때문에 저같이 삼성 T7 같은 10기가 SSD를 사용할 때는 좀 아쉬운 구성입니다. 그리고 HDMI와 램 포트가 설치되어 있지만 SD카드 리더는 빠져 있고요. PD 충전을 지원하지 않는 점 역시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고사양 CPU와 외장 GPU를 장착한 게이밍 노트북인 만큼 부하가 걸리는 작업이나 게임에서는 당연히 발열이나 소음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인데요. 주로 손을 올려놓게 되는 키보드나 터치패드는 발열이 꽤 낮은 편이었고, 최대 부하에서의 소음도 게이밍 노트북으로는 비교적 무난한 수준이었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성능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CPU를 이용한 3D 렌더링 성능을 측정하는 시네벤치 테스트에서는 AMD Ryzen 7 5800H에 걸맞는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10분 동안 진행되는 스로틀링 테스트에서는 아무래도 내부 쿨링에서 절충이 있었던 만큼 약간의 성능 저하가 있었습니다. CPU의 전반적인 프로세싱 성능을 측정하는 긱벤치 5에서는 싱글과 멀티코어 모두 5800H에서 기대하기에는 좀 낮은 점수가 나왔는데요. 레노버 벤티지 설정이나 윈도우 전원 모드를 여러 번 확인하고 테스트를 반복해도 꾸준히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많은 CPU들이 싱글 채널보다는 듀얼 채널에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요. 시네벤치와는 다르게 긱벤치 5는 벤치마크 중에 램 액세스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듀얼 채널 16기가로 구성하고 다시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비로소 5800H에서 기대할 수 있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전반적인 사무 능력을 측정하는 PC마크 10 벤치마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8기가 싱글 채널에서의 성능도 나쁜 편은 아니었지만 16기가 듀얼 채널로 구성되었을 때 5% 이상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무에 비해 램 사용 비중이 높은 콘텐츠 크리에이션이나 게임에서의 성능도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게임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CPU와 GPU의 전반적인 게이밍 성능을 측정하는 3D마크 테스트에서는 파이어 스트라이크와 타임스파이 모두 TGP 90W의 옵티머스를 사용하는 3060 GPU로는 상당히 높은 그래픽 점수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게이밍에 필요한 CPU 성능을 나타내는 파이어 스트라이크 피직스 그리고 타임스파이 CPU 스코어에서는 역시 듀얼 채널에서 싱글 채널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경향은 실제 게이밍으로도 그대로 이어졌는데요. 사실 롤이나 오버워치 같은 저사양 게임의 테스트는 이 정도 사양의 노트북에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현재 출시된 모든 게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사양을 요구하는 게임 중 하나인 사이버펑크 2077을 기준으로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버펑크 내에서도 가장 부하가 심한 비 내리는 밤거리에서의 전투씬을 기준으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싱글 채널로 구성했을 때에는 그래픽 낮음 옵션에 DLSS의 도움을 받으면 웬만큼 플레이는 가능하지만 평균 60프레임 이상의 부드러운 플레이는 어려웠습니다. 이때 CPU와 GPU의 점유율을 확인해보면 시스템 자원을 거의 절반밖에 활용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결국 싱글 채널 램이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듀얼 채널 구성으로 다시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에는 이런 병목 현상이 깔끔하게 해결되면서 프레임이 거의 2배가 넘게 향상되었는데요. 앞선 다른 벤치마크들보다 오히려 게이밍에서 큰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옵션을 훨씬 더 높여서 레이트레이싱을 켜고 중간 옵션으로 플레이해도 평균 60프레임에 가까운 상당히 우수한 게이밍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30분 정도 연속적으로 플레이했을 때 CPU와 GPU 온도가 예상대로 좀 높게 유지되었지만 유의미하게 성능이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배터리로 플레이했을 때는 당연히 전력 제한이 걸리면서 프레임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레이트레이싱을 끄고 어느 정도 옵션을 절충하면 배터리로 플레이하면서도 60프레임 방어가 가능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듀얼 채널에서의 게이밍 성능만큼은 솔직히 기대 이상이었는데요. 게이밍을 위해 이 제품을 구입하신다면 듀얼 채널 16기가로 업그레이드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 모델은 합판 조립이 너무 단단해서 제가 사용해본 모든 노트북 중에서도 합판 분리가 가장 어려운 편이었는데요. 마침 최근에 레노버 퍼펙트 업그레이드 이벤트를 통해서 구입하실 때 16기가로 옵션을 선택하시면 동일한 스펙의 램으로 숙련된 엔지니어가 직접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구입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게이밍도 게이밍이지만 컨텐츠 크리에이션 목적으로 구입하시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영상 작업에서의 성능도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빈치 리졸브에서 4K 블랙매직 로우 영상에 수많은 럭과 이펙팅, 노이즈 리덕션까지 적용하고 H64로 렌더링했을 때 같은 CPU에 140W 3070을 장착한 노트북보다는 다소 느리지만 저전력 5600U CPU에 40W 3050Ti를 장착한 노트북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를 보여줬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싱글보다는 듀얼 채널 구성에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다빈치 리졸브에 비해서 GPU보다 CPU 의존도가 좀 더 높은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소니 GV온으로 촬영한 4K 영상에 다양한 이펙팅과 타이틀을 더하고 H64로 렌더링했을 때 듀얼 채널 구성에서는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여줬지만 싱글 채널 구성에서는 다소 아쉬운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어도비 포토샵에서 2400만화소 로우 이미지 30장을 불러오는 속도를 측정했을 때에는 이미지 불러오기 자체가 워낙 램 의존도가 높은 작업인 만큼 싱글과 듀얼 채널에서 더욱 큰 차이를 보여줬는데요. 물론 8기가 싱글 채널로도 어느 정도의 작업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게이밍과 마찬가지로 컨텐츠 크리에이션에서도 듀얼 채널로 램을 업그레이드 하시면 큰 성능 향상을 기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이디어 패드 게이밍 3 노트북을 자세하게 확인해 봤는데요. 사실 엔트리급 게이밍 노트북으로는 제품 만듦새나 하드웨어 구성이 상당히 탄탄한 편이고 듀얼 채널에서의 퍼포먼스만큼은 사양에 비해서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 제품의 관건은 역시 가격인데요. 같은 CPU랑 GPU를 사용하면서 훨씬 만듦새나 기능성이 좋은 리전 5 그리고 리전 5 프로와 비교했을 때 한 20~30만 원 정도 저렴한 수준이기 때문에 더 나은 완성도나 기능성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높은 성능을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상위 라인업을 선택하시고 적당한 가격에서 일상에서 사용하기에 꽤 괜찮은 만듦새나 충분히 합리적인 고성능을 원하신다면 아이디어 패드 게이밍 3를 선택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매 이벤트 정보를 좀 안내드리면요. 앞서 언급드린 256기가 NVMe 장착 그리고 레노버 퍼펙트 업그레이드 이벤트와 함께 구매 사이트에 포토 상품평을 남기신 40분을 추첨해서 정품 백팩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제품을 구입하시게 되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여전히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곧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